EDC라는 개념이 에브리데이 캐리죠.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비상 상황 대비 뭐 장비, 뭐 필수 도구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뭐 평일에는 또 다를 수 있고 그죠? 뭐 직장 다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업무에 맞는 또는 활동 거리라든가 또 이동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대응하는 그런 물품들 뭐 그런 것들이 EDC가 될 수 있죠. 아주 작게 꾸릴 수도 있고 본인들 가방을 메고 다닌다면 뭐 가방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것들로 챙겨 다니면 되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 그죠? 그다음 휴지 굉장히 중요한 EDC입니다. 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배변 활동이 필요할 때 휴지가 없는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정말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지라든가 숨수건이라든가 현대인의 숨수건 그다음 뭐 업무에 맞는 뭐 그런 도구들 날붙이들 그다음 작은 뭐 후레쉬라든가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 선글라스가 제 개인적 일상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이거 EDC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 되게 흐리거든요. 흐린 날도 저는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 이걸 안 낀 상태에서 좀 조금만 돌아다니면 눈이 굉장히 쓰라려서 눈물이 엄청나요. 그래서 교통사고 몇 번 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10분 동안 계속 앞에 안 보일 정도 눈물이 막 납니다. 눈이 너무 따가워서.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거죠. 제 눈이 되게 민감한 게 이제 안과 가보니까 그런 자외선 너무 많이 쬐서 여기 이 각막 쪽에 약하답니다. 자외선이 되게 약하고. 그 다음 저 같은 눈에 뚝살이 있어요. 그 꾸둑살, 자외선에 의해서 뚝살이 생겼어요. 눈 안쪽에. 그래서 흐린 날에도 지금 색이 변했다는 이거 원래 변색이 그냥 클리어한데 지금 흐린 날에도 지금 색이 변했어요. 이 변색 렌즈가 변했다는 얘기 뭡니까? 자외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흐린 날엔 자외선 없을 거라 생각하고 쨍쨍한 날만 자외선이 강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글라스가 완전 제 EDC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EDC가 될 수 있냐 이런 툴들 그죠? 이런 툴들 그거는 만약에 그게 업이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중요한 아웃도어 활동에 있어서 안전이 고려된다 그러면 EDC는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에서 늘 챙겨 다니는 도구로 세팅되어 있으면 좋죠. 그중에 이런 도구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한 게 있어요. 내가 산행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비상 상황 대비해서 어떤 툴을 가지고 다니겠으면 좋겠다. 근데 그 상황에 볼까 날붙이로는 좀 리치가 긴 뭐 도끼라든가 나대가 좀 고려 대상인데 어느 게 좋은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분은 본인만을 위해서 한 것도 물론 필요한 도구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같이 산행을 간다고 했을 때 본인이 그런 도구로 그 사람들 돕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법으로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럼 그분한테는 등산 갈 때마다 EDC 개념은 아니지만 그 활동에서는 에브리 액티비티 캐리가 되는 거죠. 그 활동할 때는 무조건 챙겨 다니는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 도구에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프, 픽스 나이프가 될 수도 있고 폴딩 나이프가 될 수도 있고 그분처럼 이런 약간 좀 긴 리치가 긴 어떤 나대나 이런 초퍼들 정글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챙겨 다니면 그게 늘 챙겨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very activity carry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내가 활동 그런 즐기는 활동에 가지고 다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도구들도 그렇죠. EAC가 되는 거예요. EAC. 저 같은 경우도 EAC 대표죠. 이건 에브리데이 캐리고 EAC이기도 하고 두건도 마찬가지 응급처치용으로 쓰기도 하고 머리 보호용으로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EDC와 EAC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으로 제가 그냥 만든 개념인데 EDC와 EAC 개념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외 갈 때는 그 패키지 그 도구는 무조건 기본 챙겨 다니는 거죠. 여기 음박 담요부터 해가지고 체온유지 관련된 것들, 응급처치 관련된 것 따로 이렇게 잘 챙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EAC가 되는 거고, EDC 개념에서는 또 좀 분류를 달리 해서 부담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긴급하게 대응하거나 꼭 내가 일상생활 업무에서 꼭 필요한 물품들만 따로 챙겨 다니는 EDC를 꾸린 것도 분명히 현대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등산 산행 리더 같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쉘터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뭐 구조적 올 때까지 체온 유지할 수 있는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휴대용 아주 작은 손도끼 또는
나대 요거 두 개를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셔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연히 요런 나대 또는 요런 나타 요런 것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손도끼 같은 경우는 숙달이 잘 안 돼 있으면 스스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 날 자체가 한 8cm 정도거든요. 좁단 말이죠. 휴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큰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손도끼들이 통상 6에서 8cm 정도의 이 날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도끼의 전체적인 길이가 이 스윙하는 길이를 숙달하지 않으면 잘타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생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텐트를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음박 담요라든가 아니면 타프 판초이 같은 경우에서 어떤 텐트 형태의 쉘터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들이 필요할 때 이런 걸 이제 치려고 한단 말이죠. 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도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스윙 위치가 여기 휠을 친 거나 본인이 힘 조절이라든 각도 조절 잘못하면 자기 이제 다리로 옵니다. 실제 그렇게 사고 난 경우 많아요. 이게 찍히나? 찍히는 거야 이거? 빗 맞거나 하면 이 자기 몸으로 옵니다. 다친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일반적인 나대라든가 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초퍼들 정글도 작은 소형 정글도 같은 경우는 15cm 날개가 최소 15cm에서 20cm입니다. 그만큼 빗 맞더라도 확률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딱 정타가 가운데 안 맞더라도 끝에 걸리더라도 이게 또 멈춰집니다. 근데 도끼는 좁다 보니까 내가 리치 조절 잘못하면 이게 빗 맞아서 내 몸으로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난상에서 급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자르려고 할 때 그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끼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도끼 자체 헤드가 무겁다 보니까 빗 맞거나 하면 여기 맞더라도 이가 휘어져 버립니다. 휘어지면서 이렇게 와요. 보이시죠? 스프링처럼 퉁 하고 이렇게 온다고요. 이 도끼를 칩시다. 여기 빗 맞으면 이렇게 나와요. 제대로 맞더라도 이게 탄성을 가지고 그 생나물 경우에는 퉁 하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런 그 나대라든가 이런 좀 좁은 아니면 작은 정글도가 등산용에 그때 비상 상황에 쓰기엔 훨씬 좋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쪼개고 그다음 연료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더라도 그게 여러분 다루기 훨씬 좋습니다. 도끼는 날이 좁다는 단점 때문에 충분히 익숙치 않고 스킬이 부족하면 본인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고 효율이 떨어져요. 이것들 도끼로 치는 것보다는 그냥 툭툭 이런 날이 충분히 확보된 무게감이 있는 이런 정글도나 나대 아니면 나타 이런 걸로 툭 치면 다치지 않고 아주 쉽게 재료를 확보가 가능하죠. 톡톡 치면 된다. 도끼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다시 힘을 복구시키는데 시간도 걸리고 힘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건 톡톡톡 길이 조절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대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 안전사고 숙달이 안 된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너비를 가진 날 확보된 이런 정글도 또는 나대 또는 일본의 나타 이 정도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등산 리더는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적절한 도구는 잘 챙겨 다니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저도 등산학교에서 등산 리더, 산행 리더 교육할 때 불 피우는 방법과 쉘터 만드는 거, 그 다음 이런 도구들 같은 것들을 추천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다룰 수 있는 도구로 챙겨 다니신다 그러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그런 생각 가진 등산 리더와 다니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요. 사고가 커지기 전에 빨리 대응해 버리기 때문에. 또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 같이 온 등산 동료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 실제적인 어떤 체온 유지 관련된 물품들,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 분명히 잘 챙겼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챙길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 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그냥 안 갖고 다니면 다른 걸 더 챙겨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가방을 더 가볍게 만들어서 칼로리를 더 아끼는 그런 어떤 장점도 가지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이런 도구들이 짐이 아니라 진짜 생존 도구, 안전을 확보하고 정말 의미 있는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겪기 전까지는 다 짐이라 생각하죠. 근데 사고 났을 땐 딱 떠오를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잘 챙겼어야지. 보조 배터리만 잘 챙겼으면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분의 어떤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의미 있는 고민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환경에서 도구를 써봤던 어떤 경험을 바탕했을 때는
숙달되지, 도끼가 숙달되지 않은 분은 예, 이런 날이 넓은 이런 초퍼를 예, 여러분들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낫다. 에너지에 확실히 예, 체력 고갈을 막아줍니다. 같은 도끼를 써서 어떤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런 초퍼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그립을 가지고 또 사용하면서 만들면 훨씬 안전하고 체력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런 굵은 나무 같은 것들을 만약에 다듬거나 잘라야 된다면 도끼가 유일하죠. 근데 그만큼 체력 고갈이 심합니다. 그리고 숙달되지 않으면 아까처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추천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 초퍼라든가 정글도 실내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손도끼, 휴대성이 좋은 손도끼를 비상용으로 챙겼다 칩시다. 조난 상황이 발생했거나 비상 상황에서 도끼를 써야 될 때, 자 보세요. 이 너비가 차이가 있죠.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죠?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날에 너비가 2배 가까이 이상 차이 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요 범위 내에 제대로 타격을 못하면 내 몸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기준 한번 생나물도 할 수 없으니까 풀 기준 한번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 리치가 잘못 맞으면 나 몸으로 돕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숙달이 안 됐으면 이 리치에 익숙하지 않으면 빗 맞는다고 이게. 그리고 지금 만다고 해서 한 방에 안 잘리죠. 왜냐면 요 맞는 전체 타격 이 면이 여분이 제대로 못 맞추면 이 날 전체를 못 쓰는 거죠. 지금 끝에 착착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잘리는 거죠. 그러면 또 스윙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정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팍팍 잘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얇은 가지면 센 가지 같은 경우는 퉁하고 탄성해서 다시 내 몸으로 휙 들어와요. 빗 맞아서. 그죠? 그래서 도끼는 여러분들 숙달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초포 같은 빗 맞더라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나무에 하여튼 맞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좀 한번 봅시다. 자, 같은 경우 여기 좀 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맞든 이게 멈춰집니다. 딱 걸려요. 되시죠? 한 방에 가잖아. 툭. 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날 자체가 도끼 기본 두껍죠. 그러니까 침투력이 약해서 반동이 있으면 튕겨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튕겨 나와요. 한 번에 안 잘립니다. 되시죠? 자, 여기 잘라볼게요. 한 번 안 잘리죠. 둘, 셋입니다. 그리고 빗 맞으면 몸으로 돌아서 위험하죠. 자, 이런 초프로 해보겠습니다. 들어오고 있나? 봅시다. 같은 경우 그죠? 툭 잘리고 몸으로 돌아온 것보다 그 자체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잘 통제한다고 하면 몸으로 돌아올 리는 없어요. 예. 안다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도끼로 하면 이게 한 번에 빗 맞으면 몸으로 돌아옵니다. 또 반동이 튕겨나와요. 두껍기 때문에, 날이 두껍기 때문에 침투력이 얇은 이런 초포보다는 약합니다. 약하다기보다는 두꺼우니까 당연히 침투도 다 이렇게 튕겨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에 안 잘리게 돼요. 그죠? 그래서 도끼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산용, 비상용으로 챙긴다면 날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된 정글도 같은 것, 초포들, 나대나 나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챙긴 걸 추천드립니다. 큰 힘을 들지 않고 나무들을 다듬는단 말이죠. 근데 요런 가지들만 도끼로 한다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잡으세요. 쉽지 않다고. 지금 쉽지 않아요. 이게 두껍단 말이에요.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부러뜨리는 거죠.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초포 같은 경우는 이건 잘라집니다. 툭. 그죠? 쉽고 안전해요. 너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이유 때문에요. 숙달되면 뭐 나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이게 더 유리합니다. 자, 요 가지를 다듬는다고 했을 때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손도끼랑 나대 또는 나타 정글도. 자, 이거 볼게요. 이 손도끼의 가장 큰 단점이 리치에 비해서 그죠? 날폭이 좁아서 타격 좀 정확하게 안 맞추면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럼 날이 두꺼워서 그죠? 한 번에 침투력이 높지 않아서 잘못하면 튕겨나오거나 빗 맞아서 날이 두껍기 때문에 침투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단단한 나무 했을 땐 콩하고 튕겨나와요. 튕겨나온다고. 딱 박혀서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두껍다 보니까 처음에는 끝은 얇죠. 날이.
근데 전체적으로 도끼 구조상은 갈수록 두껍고 쪼개는 어떤 형태의 날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쪼갤 때 보시면 튕겨서 올라옵니다. 튕겨서 올라요. 캔다 튕겨서 올라와요. 이러다가 힘조절 잘못되면 이제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여기 옵니다. 그죠?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초퍼는요. 초퍼는 힘조절이 용이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죠? 훨씬 빠르죠.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효율도 좋고, 그 다음, 이 침투력도 더 낮고, 날이 좁으니까, 상대적으로 도끼에 비해서 날이 좁단 말이에요. 그 다음, 빗 맞더라도 이미 에너지가 여기 대부분, 여기 어딘가 걸린단 말이죠. 에너지를 충분히 딱 소비하고, 쓰고 나온 후에 오는 거라서, 내 몸에 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힘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도끼는 빗 맞으면 그대로 옵니다. 내 힐로 또 이 때리는 힘이 그대로 와요. 그죠? 위험하다는 얘기. 초보자들. 그래서 비상용을 챙겨 다니는 것은 도끼보다는 숙달된 사람 외에는 리치 쓰기 좋죠. 힘을 그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해되시죠? 얘가 낫다. 제가 지금 이런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서바이벌용 특수 목적의 나대를 따로 제가 디자인을 지금 해놨어요. 생산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 아마 지금같이 고민하시는 분한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이런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목적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휴대성이나 효율성이 좀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것도 사면 얼마 안 합니다. 3, 4만 원이면 되니까 이런 것도 사셔가지고 챙겨 다니세요.